네, 이렇게 샘CNS 한 종목을 역전의 승부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오늘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 김응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적중률도 높으시고 우리 많은 분들, 투자자분들에게 콕콕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두 분의 엠뱅골드 매니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젠순항 등에 업고 반격 나선 삼성전자입니다. 8만 전자, 그 위로는 10만 전자까지 돌파 가능할지.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젠순항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뭐 죽다 살아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심폐소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이 발언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HBM3E를 양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제 삼성전자도 곧 HBM3E를 양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이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으로 이어졌고요. 오늘 장에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의 SK 하이닉스로 쏠렸던 수급이 삼성전자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반도체 소재단부터 삼성전자 밸류체인 전반적인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1분기부터 흑자 반도체 부문에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동률만 올라가 준다라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CXL, 뉴런모픽이라든지 반도체 IP, 팹믹스, 디자인하우스 위주로 올랐지만 이제는 전공정단도 함께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움직임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거의 코스피 현물 시장의 매수세와 좀 비슷할 정도로, 엇비슷할 정도로 강한 매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탄력을 이어받아서 8만 전자 돌파가 가능할지 좀 더 높게 본다면 10만 전자까지 기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차례가 온 것 같습니까, 이 매니저님? 네, 저는 충분히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8만 전자 돌파 같은 경우에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가동률만 올라간다라면 8만 전자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HBM3E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삼성전자가 HBM3E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한다라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10만 전자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면 한 2달, 3달 정도는 횡보하다가 오늘 눈에 띄는 장대 양봉을 그려줬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에 매도하려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비중을 늘릴까 혹은 현재가에 매수 가능할까 아니면 내일 좀 조정받으면 살까 그 고민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현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직전 고점대인 79,800원 부근에서 1차 매물대가 부딪히겠지만 그 부분만 돌파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10만 전자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기준금리 발표가 나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발표 나고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하신다라면 추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편하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제 저 같은 투자자들, 특히 개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안 가다가 오늘 폭발적으로 상승하면 이거 나만 또 빼놓고 달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조급해지고 바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백인현 매니저의 경우에는 아직 기회는 남아있을 것 같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의견 주셨고 김응태 매니저님의 생각도 동의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으니까 이걸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 라는 고민까지 정말 생각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뭘 선택하냐고요? 네. 네, 또 이렇게 난감한 질문 주시네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도 좋지만 저는 둘 다 사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사도 되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를 사겠습니다. 오. 네.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슈가 부합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세론이 나와서 FOMC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그 뒤로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밀려나갈 가능성은 커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서 8만 전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끌어올렸던 이슈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HBM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거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주 고객사를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있던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반면에 좀 눌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HBM3E라든지 HBM 관련된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53%나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래봤자 25%, 23%밖에 안 돼요.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오기에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삼성이 이번에 12 적층 D램을 이제 뭐 개발했다는 소식도 나왔지만 SK 하이닉스도 이미 개발하고 있었던 상태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을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는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HBM으로 본다라고 하면 SK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뭐 SK 하이닉스가 오늘 2% 떨어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잘 간다면은 국내 증시에는 그만한 소재가 없겠죠. 특히 반도체주 비중이 크다 보니까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도 지금 김응태 매니저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오늘은 워낙 시선이 삼성전자로 쏠려 있으니까 한번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에서도 골라볼게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 전공정, 후공정, 소재, 소모품 이거 다 살 수도 없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 중에 무언가 막 이름이 반짝반짝거리는 눈에 띄는 백인현 매니저님 선택받은 종목 있습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서 반도체 소재단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동진세미캄,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솔브레인이 오늘 가장 삼성전자랑 주가 동조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을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객이랑 그리고 CMP 슬러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으로 넘어갈수록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채택하는데 거기에는 초단기 시가객을 사용하게 됩니다. 솔브레인이 삼성전자의 초단기 시가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3나노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경우에는 솔브레인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못 갈 경우에는 솔브레인 또 주가가 주춤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향후에 8만 전자를 돌파해서 10만 원까지 돌파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솔브레인 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집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현재 구간에서 3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주가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체크를 해본다면은 현재가 매수도 가능한지요? 혹은 앞서 삼성전자처럼 분할 매수로 FOMC 회의 보고 들어가 볼까요? 네, 분할 매수가 확실히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는 워낙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분할 매수가 좋아 보이고 사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매물대를 돌파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매집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픽주 솔브레인 이야기했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도 앞서 이제 종목들 쫙 펼쳐진 거 보고서는 네. 어우하고 놀라셨는데 네. 그 중에 또 종목 압축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그 와중에서 뭐 동진 세미캠도 괜찮고 네.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뭐 워트도 있고 네. YIK라는 종목이 있는데 YIK도 오늘 장중에서 오늘 8%에서 1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YIK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이 YIK에 대한 최대 주주에서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해서 이제 얽매있던 모습을 보다 보니까는 오늘 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에 대한 D램에 대한 수요 증가 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까지도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CXL이 또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엑시콘이 많이 올라왔는데 엑시콘의 또 2대 주주를 가지고 있는 게 또 YIK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YIK도 마찬가지로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분율을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가 최대 2대 주주로 갖고 있다 보니까는 좀 관심을 보이면서 좀
그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YIK도 같이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CXL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으니까 물론 HBM 종목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삼성전자가 잘하는 그 키워드 있잖아요. CXL, 뉴로모픽 이쪽으로도 시선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백인현 매니저님, 내가 오늘 CXL 관련주를 갖고 있는데 이 젠순항 덕에 오늘장 관련주가 오른다고 하면은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겠습니까? 오늘 뭐 네오셈, 엑시콘 종목도 오르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CXL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들 종목들이 대표적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 종목으로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분할 매도하시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고 그리고 다시 조정 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방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어느 정도 많이 현금화 하신 다음에 대형주로 조금 옮기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지수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을 계속해서 그대로 들고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로는 대형주로 포트 이동을 조금씩 하시면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해 보입니다. 오늘 뉴로모픽이나 CXL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고 해서 따라 붙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것 같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이슈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돈 보따리를 풀 것 같습니다. 뭐 독일 자동차 전장업체 인수 검토 소식도 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김용태 매니저님, 네, 뭐 여러 가지의 설들을 보면 또 요즘 단독 보도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팩트 체크는 좀 어려운데 그냥 확실한 건 삼성전자가 뭘 하려고 한다라는 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워낙에 돈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지난 하만에 대한 인수 이후에 또 이번에 또 7년 만에 컨티넨탈이라는 전장 사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독일의 회사를 또 인수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단독 보도라고 했기 때문에 좀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근거 없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오늘 그런 이유에서도 삼성전자가 많이도 올라왔지만 사실 이런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진 않았어요. 워낙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세게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이슈가 워낙에 컸는데 호재 또 겹호재를 덮하다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역시 필두로 장중에 5%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오늘 전장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 섹터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컨티넨탈에서 주 고객사를 두고 있었던 텔레칩스도 갭을 띄어서 올라왔지만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같은 계열사였던 칩스앤 미디어도 뭐 올라올 수 있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또 음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도 좀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나라고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종목들을 아예 등한시하고 놔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컨티넨탈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제 인수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종들도 꾸준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는 같은 계열사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반도체 칩으로서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팹리스 업종에서도 아직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두로 해서 HBM이라든지 CXL, 뭐 DDR5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섹터 내 순환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팹리스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넥스트 칩,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섹터들이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 긴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아마 바닥 구간이 되지 않을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자리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한번 세게 올라오고 수급이 또 워낙에도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는 그런 종목들도 가볍게 한번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지금은 뭐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지금은 보편화돼서 상용을 하지만 아직까지 판매량에 대한 이제 기대가 좀 안 나타나 보니까는 아직까지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도 많겠지만 실적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바닥권을 찍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조만간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관심만 좀 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만 두자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시장에서 우리가 큰 수익을 벌어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입장인데 대표적으로 텔레칩스를 꼽아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컨티넨탈사가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있습니다. 13% 급등 그리고 32,400원까지 터치하고 지금은 오히려 장대 음봉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3.17%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 전에 텔레칩스를 매도했어야만 하는 겁니까? 지금 칩 관련된 종목들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순환매 들어왔을 때 올라갈 때 팔면 되니까는요. 만약에 오늘 뭐 시초가에 쫓아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 관련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럼 텔레칩스라던가 전장 쪽을 제외하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우리는 어떤 쪽에 또 수혜를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김웅태 매니저가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라던가 관심주 있습니까? 지금 M&A로 부각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건 로봇주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모습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앞으로 올해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주주총회를 열면서 삼성 기획팀에 있는 부사장이 이사장으로서 영입하는 조건.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컨티넨탈에 대한 이제 M&A 부각이 나왔지만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될 거는 로봇 테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동사 같은 경우는 경고 지정 종목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는 아마 위로는 못 갈 거예요. 당분간은 위로 못 가고 경고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그때부터 수급이 쏠려서 크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돈을 푼다면은 전장 쪽도 있겠지만 나는 오히려 로봇 쪽에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속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삼성전자 관련 뉴스 봤고요. 그 외 시장의 특징주 또 보시죠. LG생활건강입니다. 증권가 목표에 상향 조정이 됐고요. 장중에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인지요? 두 분의 의견은? 종목 교체와 매수로 나뉘어졌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워낙 우리가 반도체에 시선이 쏠려서 그렇지 화장품주도 나쁘지 않았어요. LG생활건강도 그렇고요. 종목 교체라는 거는 화장품은 좋은데 LG생활건강은 그닥 이거 맞습니까? 네, 제가 일단 화장품 섹터를 볼 때는 이제 특정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들보다는 ODM, OEM 업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ODM,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 판매가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 고객사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ODM,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시장에서 소외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ODM, OEM 업체들을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기도 한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화장품 또 판매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외에도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특히 일본 쪽에서도 우리 국내 화장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ODM, OEM 업체에 투자하는 게 조금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 ODM 쪽으로 나는 눈을 돌려보겠다. 코스맥스로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도 LG생활건강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오늘 또 모처럼 증권사 이런 호평이 나와줬는데 김웅태 매니저님, 보유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요? 보유자 입장이라면은 추가 매수 또는 뭐 분할 매수로 더 사도 된다라고 보고요. 170만 원짜리가 지금 36만 원이나 내려갔습니다. 바닥권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이슈로 해서 증권가에서도 43만 원까지에 대한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30%가량 상향 조정했는데 저는 43만 원도 조금 작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앞서 우리 백인현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대한 경기 성장이 또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 고객층에 대해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대한 이제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6만 원에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한 기업 가치를 워낙 또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에 대한 올해 매출 증가의 이유를 따져봐더라도 이번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좀 더 턴어라운드 하면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홀딩 혹은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화장품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33%의 강한 흐름을 다시 2,700을 향해 가고 있네요. 2,691.5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는 강하지만 여타 다른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주가 서브로 받쳐주지 못하면서 지수단의 힘은 미약합니다. 0.06% 소폭의 내림세에 891.41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수급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많다라고 했는데 코스피에서 8천억 원 넘는 매수가 여전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1조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네요. 정확한 종가는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을 낸 코스피, 삼성전자 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김응태 매니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두 가지 이슈나 나왔던 것만큼 어느 정도에 대한 수급적인 모습이 세게 들어온 것으로도 보여주고요.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일단은 선물 거래소 쪽으로 많이들 쏠려서 들어왔습니다. 8천억이면 거의 1조 가까운 돈들이 오랜만에 순매수세로 들어오면서 특히나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오늘 새벽이면은 이제 FOMC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또 불구하고도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FOMC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일부분 선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어저께 코스닥 시주가 한번 밀려났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따라서 저가 매수 유입이라고 좀 생각되니까요 충분히 오늘 자리에서도 반도체가 밀렸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많이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연관돼 있거나 또는 고객사로 갖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도 특히나 오늘 조정받았을 때 담아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내일장에서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층을 가지고 있던 고객층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단순히 밀렸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조정일 뿐이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만큼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가 점도편을 발표했을 때 만약에 이번 하반기까지 2번에 대한 인상을 할 것인지 3번에 대한 인상을 할 것인지를 놓고 발표를 할 텐데 아마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내용은 하진 않을 거예요. 매파적인 내용을 좀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어차피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